포지션도 다 다를 것이고 주택수도 그렇죠. 다 다를 것이고요. 예. 물린 분도 있고 아직 익절 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요. 예. 우리는 그렇죠. 뭘 하면 좋을까요? 지금 같은 시기에. 일단 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보유세도 줄어들고 뭐 좋아졌다는 상황은 된 건 맞잖아요, 지금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왔고 이런 사이클이 변했다라는 것은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지,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부담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할지라도 나중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. 감안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상승장 때도 그런 얘기한 거랑 이건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, 제가 상승장 때는 오를 거다라고는 보입니다. 그러나 안 오르거나 잘못될 것도 일부 대비하는 게 정상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일부 이런 위기가 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거다라는 것도 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것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일부는 매도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냐가 아니라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. 오래 버텨야 될 수도 있다니까요. 조금만 시장이 좋아지면,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물건인데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알아.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%에 내가 속한 것도 알아. 알아도 너무 부동산으로만 많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파셔야 돼요. 조금 이제 내가 손해든 아니면 조금 이득을 좀 날리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위기가 장기화될 거를 오히려 대비해라.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요. 1주택자 입장에서는 위기가 장기화될지 몰라서 대비해야 된다. 이건 똑같고요. 다만 이제 그런 대비가 돼 있다라는 측면인데, 돼 있고 그런데도 좀 여유 자금이 있다. 그래서 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.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가격에 떨어진 거는 그 20% 정도에 속하는 대상들은 매입할 만한 찬스다. 이렇게 보여져요. 과감하게 매입해 볼 만한 준비를 해보는 거는 좋겠다라는 거고요. 예. 뭐 이제 경매 같은 것도 취득세 완화를 해줄 거고, 이제 규제 지역도 풀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뭐 매입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무주택자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무리해서 주택을 사면 안 된다. 예. 아무리 이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리한 투자,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고 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. 설령 나중에 올라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대출 이자가 줄어든 거 확인하고,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낮아진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한 대출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.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꼭 이 개념을 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. 제가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전 제 돈으로는 살 게 없는데요.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내 집 사고 싶은 게 뭐 이만큼 여기쯤 있는데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. 그럼 평생 무주택으로 살란 말이에요.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때 이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자꾸 내 집 마련에 꽂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. 무슨 말이냐면 내 집 마련 하지 말라 이거예요.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을 사라.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얘를 따라가 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차라리 투자 자산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. 왜 그러냐면은 내 집 마련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고 내 집 마련이 최고의 목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못 마련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돼?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부분 관심 갖잖아요.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최대 목표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일단 내 집 마련을 목표를 갖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. 내 집을 갖지 말아야 되는? 갖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원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성도 있으면서 내 집도 만족스러운 내 집을 마련하면 제일 좋아요. 베스트예요. 그건 당연히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.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면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를 생각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첫째,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. 근데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해요. 제가 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에서 산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
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산 집에서 가장 적은 기간 살았어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, 그러니까 임대로는 내가 잠깐 살겠다라고 하고 임대로 산 집에서는 되게 오래 살게 되고, 네. 이건 내가 내 집, 우리 가족이 살 만한 집이야 라고 산 집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살게 됐다니까요.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생겨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너무 많고,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잖아요.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뭐 20년 정도나 상담을 해왔으니까,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이 집에서 정말 평생 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.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. 너무너무 많아요. 정말 인생에.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정적인 직장, 공무원보다도 조금 요새는 더 뭐 공사 같은 거, 이런 데들 안정적이다. 그러니까 뭐 이동 많지 않은 뭐 공사라든지,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사립학교라든지,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안정적이거든요.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옮기는 데도 없고, 공립은 이제 옮기잖아요. 네. 근데 사립학교는 옮기지도 않아요. 그럼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. 거기서 살게.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한 이런 분들조차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사 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. 어떤 경우냐, 뭐 자녀 때문에 외국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, 뭐 병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죠. 있고, 예, 그리고 뭐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, 이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, 정말 다양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변수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.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, 네. 두 번째 이유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꼭 무리를 하거나 무모한 짓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. 예. 왜 그러냐면 내 집이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생 살겠다, 막 이런 마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잖아요.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? 평생 살 건데 좀 좋은 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뭐 나중에 미래 계획을 딱 세워요. 뭐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할 때는 뭐 하고, 뭐 그럼 여긴 중학교가 있고 뭐, 그러니까 여기 딱 이거야. 그러니까 무리해야 되잖아요. 그런 좋은 데를 살려고 하니까. 그냥 그렇게 무리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고요. 이렇게 무리하게 된다는 게 문제고, 또 한 가지는 무모한 선택을 해요. 무모한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딱 그냥 지가 생각하기 좋은 데만 그냥 딱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부동산이란 투자 가치,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 좋아하는 데 딱. 야,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집을 봤을 때 2층 집이 너무 좋아. 그러니까는 복층 집이 너무 좋아. 그래서 빌라 복층 이런 걸 산다든지. 예, 진짜 빌라 복층 많지도 않잖아요. 정말 드물어요. 잘 팔리지도 않아. 그런데 나는 딱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.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좋아 여기. 빌라 복층 떡 사요.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? 안 팔려. 그렇죠. 가격 계속 떨어지고 죽어나는 거예요. 그런가 하면 뭐 무슨 나는 뭐 자연인 뭐 하고 뭐 어디 지방 가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진데 나홀로 아파트, 야 여기 너무 좋아. 막 산 보이고 뭐 감각 같고 너무 좋아.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한다고요.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좋으면 나 좋지 라고 생각하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.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데도.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다. 그러니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심리에 관련된 건데요. 네. 정말 놀라운 건데, 사람은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순간부터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워너비로 꿈꾸는 아파트를 딱 샀잖아요. 사도 딱 그 기쁨은 1년 갑니다. 네, 1년 가고 1년 후부터는 뭐 이건 여기가 문제고 저기 문제고, 뭐 창이 작고 뭐 여긴 뭐 소음이 있고 뭐 층간 뭐 이게 있고 뭐 난방이 뭐 어떻고, 이게 점점 다 이렇게 결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자꾸 팔고 싶어져요. 오히려. 예.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람의 심리예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뭐 개폴 들어간 사람들, 뭐 반포에 들어간 사람들, 이 사람들 영원히 행복할까요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한 1년쯤 있으면 다시 와요. 다시 와서 뭐 좀 이거 뭐 팔아볼까요? 뭐 옮겨볼까요? 다 그래. 물론 뭐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거주 자체도 뭐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만족하기도 쉽지 않아요, 사람은. 그래서 굳이 그럴 거를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내 자금에 비해서 무리한 내 집 마련보다는 내 자금에 비해 맞는
투자 자산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다.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. 이게 사실 젊을 때일수록 저는 월세 살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변 네.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아껴서 그걸 투자 자산으로 씨앗을 네. 심어놔라. 네, 예. 왜 이제 김사부님 책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? 틀이 맞아요. 짝짝짝짝짝 예. 그런 씨앗을 좀 심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. 것 같은데 그렇죠. 예. 또 이제 이런 이제 투자 마인드가 없는 일반인 분들은 이제 정말 막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내 집 마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다 그런 거거든요. 내 집 마련만 하면,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죠.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. 인생에 그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. 내 집 하나 있고 월급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무모한 생각이에요.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.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, 이제? 게다가 심지어는 내 집이라고 산 거에 내가 계속 이자 내고 있고 지금 이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빠진다니까요. 얼마 전에 퇴직한 분이 이제 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퇴직할 때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하여간 일을 좀 찾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자기가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성공을 해놔가지고 뭐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쉽게 말씀하자 완전히 파이어족이 된 거죠. 제가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동산만 믿고 노동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삶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노동의 부분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. 회사 다닐 때가 아니라 생활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생활비가 2배로 든대요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커버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, 사실. 맞습니다. 근데 그거를 나와서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소소한 돈들이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돈 쓸 일 점점 없을 것 같죠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돈 쓸 일 많습니다. 그런데 내 집 하나 딱 마련하면은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거죠.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. 그래서 김사부님은 30대 때 내 집 마련 쪽에 포커싱을 하셨어요? 아니면 투자에 포커싱을 하셨어요? 물론 저도 똑같은 과정은 거치긴 했죠. 사실은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투자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싱을 두긴 했죠.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. 30대 때 우리가 살만한 내 집을 마련했거든요. 근데 딱 1년 반만 살고 그 집을 팔아야 됐었어요.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. 왜요? 경제적이 어려워진 게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팔게 됐었는데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줄로 알았죠.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을 살 때는 돈을 잘 벌었었거든요. 제가 돈을 잘 벌었는데 계속 그렇게 돈을 잘 벌 줄 알았죠. 근데 이제 뭐 돈을 갑자기 못 벌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? 집을 팔아야지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집은 1년 반 만에 팔게 됐죠.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좀 미뤄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니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더 여실히 깨닫게 된 거죠. 그래서 자꾸 이제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.